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군대 다녀오고 나서 겪은 이야기인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 후 복학하기 전에 시간 여유도 많았고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탤 겸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르바이트생을 다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할 만한 곳 없나 찾던 중 아는 형 소개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 1호차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운전에는 나름 자신도 있었습니다. 1호차 운전병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대대장이 타는 차를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운전 실력도 실력이지만 부드럽게 그리고 대대장님 거슬리지 않게 운전하는 실력도 필요했고 변덕스러운 대대장님과 사모님의 비위도 잘 맞춰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나마 있는 알바라고는 편의점 알바였는데 일하는 시간은 더 많아도 얼마 받지 못하는 편의점보다는 대리운전을 하자 생각을 해서 대리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놈이 예전에 했었던 공장에서 일하자고 했는데 반복적인 일만 11시간 동안 하고 있으려니 이게 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고 일도 적성에 맞아야 오래 하는 건데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저로서는 공장보다야 돈을 덜 벌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편한 운전을 해서 돈을 벌자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적성에도 맞고 제 나이에서 절대 탈 수 없는 외제차들까지 운전해볼 수 있어서 은근 신나더라고요. 1호차 운전병답게 운전도 스무스하게 잘했고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비위 맞추는 것도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술 한잔 거하게 한 아저씨들 말하는 것도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젊은 친구가 말도 잘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면서 가끔 팁으로 10,000원짜리 한 장씩 더 챙겨주시곤 했어요. 술 취해서 진상 부리는 취객도 있긴 하지만 매너 좋은 아빠 같은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돈 많고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매너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나갈 때면 외제차 걸리기를 더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해도 나름 짭짤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떤 40대로 보이는 아줌마가 완전 술이 취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더라고요. 차도 벤츠였고 아줌마 옷차림이나 가방을 보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술에 취한 아줌마를 뒷좌석에 앉히고 운전석에 앉아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얼마나 취했는지 어디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자기 오늘 집에 안 갈 거라고 집 들어가기 싫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자기랑 잠깐 놀아주면 돈을 더 주겠다길래 속으로 땡 잡았다 싶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외모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피부도 좋고 몸매도 군살 하나 없어서 뒤에서 보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차도 벤츠에 돈도 있어 보이겠다. 잘 보이면 팁을 많이 챙겨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기회라는 생각에 집에 들어가기 싫으시면 저랑 드라이브나 하실래요? 밤바다 보러 가실까요? 한번 슬쩍 던져본 말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초저녁 시간이긴 했지만 동해안까지 가는 건 오바라고 생각해서 가까운 서해바다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갔어요. 한참 콜이 많을 시간인데 말하는 거 보니 몇 탕 더 뛰는 거보다 많이 챙겨주겠다 싶어서 그런 건 있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오늘은 이대로 퇴근을 한다고 얘기를 해두고 아줌마의 벤츠를 몰고 신나게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려가다가 아산에 있는 삽교천까지 갔는데 그쪽에 인적이 드물고 경치 좋은 쉼터가 많더라고요. 그쪽에서 쉬면서 근처 카페에서 사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그새 술이 조금 깬 아줌마랑 대화도 나누고 경치를 바라보면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어색하니까 어색함을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경치가 워낙 좋아서 경치에 반해 크게 떠들 필요도 없이 좋았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데 잘 얘기를 나누던 아줌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나 어떤 거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여자로서 어때 보이냐고요? 동안이시고 20대 후반이라고 해도 믿겠는데요? 예쁘세요. 정말요? 근데 우리 남편은 왜 바람이 났을까? 얘기를 들어보니 돈 없는 남편 사랑해서 그거 하나 보고 결혼을 했고 사업해보라고 뒷바라지 다 해줬는데 사업이 잘 돼서 점점 커지다 보니 본인 수중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어린 여자들 만나면서 선물 사주고 바람을 피고 다니나 보더라고요. 내 생일 때도 명품백 한 번 사준 적 없는데 그 어린 여자한테는 만난 지 2달도 안 돼서 명품백을 벌써 3개나 사줬더라고요. 오피스텔도 얻어줬어요. 진짜 나는 뭐 바라는 거 없이 사랑하니까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우리 집 눈치 볼까봐 사업이라도 잘 해보라고 열심히 지원해줬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깨고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어휴, 그러게요. 이렇게 능력 좋고 예쁜 사모님을 두고 바람을 피다니 정신이 나갔네요. 저 같으면 완전 떠받들고 살 텐데.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너무 없나 봐요. 하긴 나 같아도 20대 초반 여자가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오는데 그런 여자가 더 좋겠지. 사모님도 충분히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히 위로해준답시고 나 듣기 좋으라는 말 안 해줘도 됩니다. 진짠데? 사모님 진짜 매력 있어요. 저는 아줌마한테 다가가 입을 맞추었어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을까요?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 예쁘장한 아줌마가 더 아름다워 보였고 남편의 바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그냥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 안으로 들어와서 속상하다고 이렇게 취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고마워요. 덕분에 기분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불러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 생각보다 길어졌던 대리운전이 끝났고 그녀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많은 돈을 주려고 했지만 왠지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고 다음에 밥이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만나서 밥도 먹었고 그녀는 남편의 바람으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별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새 출발을 응원한다고 했고 그녀는 고맙다며 웃었습니다. 서로에게 응원을 해주는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 사이에도 언제 연애의 감정이 싹 트일지 모르겠네요. 그녀를 알아갈수록 정말 매력이 많은 여자란 걸 새삼 또 실감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녀와 종종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서로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 같은 사이입니다. 그 이후로도 대리운전을 더 했었는데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더라고요. 그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래도 저는 대리운전 하면서 완전 진상들은 안 만난 것 같아서 운이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자예요. 하숙집에서 지내다가 고시원으로 나와 살게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을 해야겠다고 항상 다짐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고 버텨 성인이 되었고 저는 그동안 알바하면서 조금씩 모아놨던 돈을 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와서 서울로 상경했어요. 며칠은 PC방을 전전하며 다녔고 저렴한 가격에 하숙집을 찾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안쓰러워하며 하숙비도 저렴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셨어요. 굉장히 감사한 분이죠. 저는 일자리를 구해서 밤낮 없이 알바를 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건강은 챙겨가며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밥도 맛있는 걸로 많이 차려주셨어요. 하숙집에는 저를 빼고 남자 2명, 여자 3명, 그리고 하숙집 아주머니 부부, 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아주머니한테도 그렇고 아저씨랑 그 아들한테도 살갑게 대했어요. 아들은 보니까 28살이라고 하는데 그냥 백수로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딱히 일도 안 하고 맨날 빈둥빈둥 거리면서 지냈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래서 매번 한숨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저씨는 택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매번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먹고 그랬어요. 하숙집에서 지내면서 같이 있는 여자들이랑도 좀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이기도 하고 서로 힘든 생활을 공유하면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하숙집 앞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 없던 저한테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저보다 하숙집에 오래 있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하숙집 관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숙집 아저씨랑 그 아들이 이전에 있던 하숙생들이랑 많이 관계를 가졌었나 봐요. 하숙비를 깎아주겠다느니 사탕 발린 말로 꼬신 거죠. 근데 이걸 그 아버지건 아들이건 하는 짓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역시 핏줄은 못 속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걸 아주머니한테 들키는 바람에 하숙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참 불쌍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느라 바빠서 하숙집에서는 거의 잠만 자느라 자주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볼 때마다 음흉한 눈빛이 별로긴 했어요. 저 사람들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어요. 하숙비랑 휴대폰 요금 제외하면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매일 알바 갔다가 집에 와서 자기만 하니까 크게 돈 쓸 일도 없었습니다. 1년 정도를 밤낮 없이 알바를 해서 딱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옷도 안 사입고 나가서 뭘 사 먹지도 않고 모았어요. 정말 힘들어서 술이 먹고 싶다 하면 집 앞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딱 마셨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친하게 지낸 언니 한 명이 있는데 그 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하숙집에 있을 거냐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고 할 텐데 안 불편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불편한 거 없다고 어차피 사람들 마주칠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언제까지 하숙집에서 생활할 거야. 괜히 조용히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않니? 그런 건 좀 있긴 한데 감수해야죠. 지낼만 해요. 나 이번에 돈 모은 걸로 원룸 들어갈 거거든. 너도 같이 들어갈래? 원룸이요? 글쎄요. 원룸 월세 엄청 비싸지 않아요? 아는 사람이 이번에 건물 지어서 월세 내거든?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풀옵션으로 월 30만 원 월세만 내게 해준대. 완전 대박이지. 풀옵션인데 월 30이면 이 가격에 어디서 지낼 거야. 풀옵션인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이면 대박이지 않아? 와, 진짜 월세 30이에요?
진짜 괜찮네요. 아무래도 같이 살면 트러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도 들어온다고 하면 내가 잘 얘기해 줄게. 옆집에서 같이 살면 혼자 살기 무섭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 그렇긴 하죠. 근데 보증금 마련할 돈도 없고. 너 이번에 적금 만기라며? 그거 이럴 때 쓰려고 모아놓은 거 아니야? 이런 행운 오기 쉽지 않다 너. 아는 지인만 이렇게 혜택 주는 거야. 얼마 안 가서 방 다 나갈 수도 있어. 저는 언니의 말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숙집이 아무리 잘 챙겨준다고 해도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들어가거나 씻거나 할 때 눈치가 보이고 불편하기는 했거든요. 제가 알바를 밤늦게까지도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괜히 눈치가 많이 보였습니다. 일 끝나고 가서 씻는 것도 눈치 보여서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잠들 때가 많았고요. 알겠어요, 언니. 그럼 저도 같이 들어갈게요. 잘 생각했어. 너 진짜 운 좋은 거야. 어디서 이 가격에 방 못 구하는 거 알지? 근데 2년 계약 끝나면 월세 오를 수 있는 건 알아둬. 네, 그때까지 또 열심히 돈 모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 먼저 입금해주면 되거든? 나한테 먼저 입금해주면 계약하러 갈 때 나랑 같이 가자. 방이 금방 빠질 수도 있는 거라 먼저 들어간다고 보증금 보내줘야 되거든. 아, 언니한테요? 그럼 내일 은행 가서 돈 이체할게요. 알겠어. 이체하고 연락 줘. 나도 내 거랑 같이 보내고 계약서 작성일자 정해지면 얘기해줄게. 네,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너무 좋은 방 구하게 됐네요. 진짜 이런 적 없다니까? 내일 시간 되면 방 먼저 보러 가볼래? 아, 저 내일 은행 갔다가 알바 가야 돼서 내일은 가볼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시간 될 때 방 구경도 하러 가자.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언니한테 감사의 표시를 하고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바보같이 사람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제대로 잘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다음날 저는 은행에 들려서 이체를 했고 이체 완료했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알바를 가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희진 언니 오늘 쉰대요? 희진이? 갑자기 오늘부터 못 나온다고 연락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잖아. 진작 얘기를 좀 해주지. 이런 경우가 어딨는지 원. 알바 새로 구할 때까지 선이가 고생 좀 해줘. 언니가 그만뒀어요? 연락도 안 되던데 어떡하지? 왜? 무슨 일 있어? 언니가 아는 사람이 원룸한다고 방 싸게 준다고 해서 오늘 낮에 보증금 입금했거든요. 근데 연락이 안 돼요. 뭐? 그걸 희진이한테 입금했다고? 아니 계약도 안 하고 덜컥 보증금을 입금하는 애가 어딨어. 그냥 언니 믿고 입금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날짜 잡히면 알려준다고 빨리 입금해야 된다고 해서. 진짜 이 바보야. 그런 게 어딨니? 얘 작정하고 네 돈 들고 날랐네. 신고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사장님이 뭐라고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망연자실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가지고 홀라당 튀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장 하숙비도 내야 되는데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제 상태가 좋지 않자 사장님은 1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소주를 한 병 사들고 그냥 깡소주를 마셨습니다. 소주는 잘 못 먹는데 술을 먹고 모든 걸 잊고 싶었어요. 그렇게 앉아서 소주를 마시며 울고 있었는데 하숙집 아저씨가 다가오더라고요. 선희씨? 왜 여기서 이러고 울고 있어요? 아, 아저씨. 저는 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답답한 마음을 어디 털어놓고 싶었던 건지 아저씨 앞에서 엉엉 울며 보증금 사기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하숙비도 내고 해야 되는데 막막하다면서 울었어요. 에고, 저런. 그러게 사람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돈 거래에 있어서는 더 철저해야 되는 거야.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정말 믿었는데 죄송해요. 혹시 이번 달 하숙비는 다음 달에 같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어허, 이를 어쩐담. 내가 좀 도와줄까? 네, 좀 도와주세요. 다음 달에 같이 드릴게요. 너무 죄송해요. 내가 이번 달 하숙비 줄 테니까 그걸로 내. 계약서 봤지? 우리는 따로 보증금 안 받는 대신 하숙비 2달만 밀려도 바로 내보내는 거. 내일도 일하나? 네, 내일 12시에 알바 가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럼 알바 가기 전에 나 좀 볼까? 내가 데려다 줄게. 10시 30분쯤 집 앞으로 나와. 내 택시 타고 가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 울지 말고 신고하고 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지. 울지 마. 아저씨의 위로에 눈물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날 저는 시간에 맞춰 아저씨 택시를 탔어요. 저 근데 알바 12시까지라 아직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래, 알지. 잠깐 나랑 어디 좀 들릴까? 어디요? 가보면 알아. 아저씨는 차를 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인적이 드문 공원이었어요. 아저씨, 여기는 왜... 선이야, 내가 앞으로 하숙비는 해결해주마. 그럼 선이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 아, 이게 언니들이 말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숙비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마련할게요. 왜 어렵게 가려고 그래? 앞으로 하숙비 생각은 안 해도 된다니까? 하숙비 올리고 그러면 또 어디로 나갈래? 돈도 없으면서 갈 곳도 없어. 잘 생각해봐.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저는 그 말에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저씨는 저에게 키스를 했고 의자는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바를 하러 왔어요. 사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면 하숙집 아저씨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제 방으로 들어왔고 제게 또 키스를 하고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가고는 했습니다. 저는 또 방문이 열리길래 당연히 하숙집 아저씨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 다 알고 있어. 네? 뭐를요? 너 우리 아버지랑 그러는 거 다 안다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야? 아버지가 뭐 해준다디? 어?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죄송해요. 나도 좀 해줘야지. 아버지만 재미 볼 순 없지. 그 아들놈은 저에게 키스를 하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줬어? 이쪽을 기분 좋게 해줬나? 수치스러운 말들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저를 농락했습니다. 앞으로 내 말도 잘 듣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우리 엄마나 사람들한테 다 얘기할 테니까. 아들놈이 방을 나가고 나서 저는 숨죽여 울었습니다. 이 집 인간들은 번갈아 가면서 제 방을 찾아오거나 하숙집 아저씨는 택시로 불러 뜨거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저는 어느 정도 알바비를 모아놓은 후 하숙집 아주머니께 무릎 꿇고 울며 이제껏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게, 차라리 나한테 속 시원히 얘기를 하지 그랬니? 내가 너한테 믿음을 주지 못한 사람이었니? 왜 네 인생을 네가 그렇게 망쳐버리는 거야? 이제 됐다. 이미 벌어진 일 더 이상 얘기해봤자 뭐하겠니? 우리 집 사람들은 내가 알아서 하마. 너도 더 이상 여기서 지내는 건 힘들 거야. 3일 주마. 3일 안으로 정리해서 나가라. 아주머니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주셨고 저는 모아놓은 돈으로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딱히 짐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3일의 시간을 준다고 얘기를 한 다음날 아주머니는 저에게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방 구할 때 보태라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남편 관리, 아들 관리 못한 죄가 크다. 이 돈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보탰어. 아니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저 죄송해서 이 돈 못 받습니다. 이거 받아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 이제 이걸 끝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다시 한번 사죄의 인사를 드리고 그 집을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의 실패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지만 앞으로 정신 차리고 노력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긴 하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예요. 요즘 아내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남들이 보면 아주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할 테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고 힘이 듭니다. 제 아내는 같은 30대로 저보다 3살이 어립니다. 굉장히 이쁘고 매력적인 여자예요. 연애할 때도 잠자리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하긴 해서 좋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퇴근하고 나면 하루 종일 붙어있게 되잖아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해서 미치겠습니다. 결혼 1, 2년 차 신혼 때는 마냥 좋았죠. 퇴근하고 가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고 같이 맛있게 밥 먹고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게 신혼 때는 다들 좋잖아요. 그게 신혼의 맛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3년차 되어가니까 이게 슬슬 힘들어지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아내는 정말 매일 지치지도 않는지 자꾸만 부부관계를 하려고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절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얘기를 해봐도 사랑이 식은 거냐며 상처를 받아 우울해하는데 또 그 모습을 보자니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서 죽겠습니다. 회사에 가면 다들 저한테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을 정도예요.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야 전업주부니까 솔직히 저보다는 힘들지 않잖아요. 아이도 없는데 체력이 저보다는 많이 남아 돌겠죠. 근데 저는 가끔 야근을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야근한 날도 어김없이 저를 잡아먹으러 달려듭니다. 오빵! 오늘도 일하느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싹 풀어줄게요. 자기야, 나 오늘은 야근도 하고 너무 힘들다. 우리 오늘은 그냥 자자, 응? 뭐야? 자기 언제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하루 피곤 날려준다고 좋아했으면서 왜 이렇게 변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힘이 하나도 없어서 하지도 못할걸. 그건 걱정하지 마.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아내는 또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기가 쪽쪽 빨리는 기분이었어요. 위에서 아내는 너무 좋다는 표정을 하며 혼자 홍콩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매일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른 사람 업무도 가지고 와서 제가 하는 편이에요. 차라리 야근을 하고 아내가 잠들었을 때 집에 들어가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안 자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기다리다가 잠들면 저는 조용히 서재방 가서 일하다가 잠든 척 자다가 아침에 아내가 방으로 와서 깨우면 그때서야 깜빡 잠이 든 척 연기를 하며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회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술도 잘 안 마시는 편이었어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먼저 우리 회식 안 하냐고 제안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약속을 잡아서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랬어요. 취해서 그냥 아내가 뭐라고 하든 대꾸할 정신도 없이 잠들어 버리자 싶었습니다. 근데 웬걸?
제가 취해서 정신이 있건 없건 간에 아내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더군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데도 이게 잘 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내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바쁜데 괜히 술 마시고 야근하면서 내 몸 망치느니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자 싶더라고요. 하루는 아내랑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자기야,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저번에 선물 받은 와인 있지? 응, 있지. 갑자기 술은 왜? 그냥 자기한테 할 얘기도 있고 선물 받은 와인 마시나 볼까 해서. 알겠어. 내가 꺼내올게. 잠깐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아내에게 얘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꺼내온 와인을 한 모금 했어요. 오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게 맛있네. 근데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오빠 할 말 있어서 술 마시자고 한 거구나? 정말 자기가 내가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뭐야 무섭게. 뭔데 그래? 자기야, 나 진짜 자기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응, 알지. 근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데 매일 우리 사랑의 관계를 하는 게 나 너무 힘들어. 자기 나 살 진짜 많이 빠진 거 알지? 요즘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와서도 쉬지도 못하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진짜 내 몸에서 힘이 싹 빠지는 기분이야. 뭐야, 오빠는 나랑 하는 게 그냥 힘들었어? 오빠도 좋아했잖아.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좋지. 너무 좋은데 그게 정도가 좀 지나치다는 거지. 나도 나이 먹어가면서 예전 체력도 아니고 거의 매일 하니까 뭔가 미적지근한 느낌이랄까? 차라리 좀 뜸하게 하면서 분위기 제대로 잡아서 하면 우리가 더 뜨겁게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충격이야. 오빠는 나랑 하면서 별로 안 좋았다는 거네? 나만 좋아한 거잖아. 예전이랑 오빠 너무 달라졌어. 전에는 맨날 먼저 달려들고 그래놓고 어쩜 이래? 아, 왜 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요즘 체력이 많이 딸려서 힘들어서 우리 조금만 횟수를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야. 응? 자기야, 삐지지 말고. 나 진짜 살 빠진 거 좀 봐. 나 회사에서도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일단 오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나 오늘 먼저 잘게. 오빠가 뒷정리 좀 해주라. 아내는 완전 시무룩해져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미안하기는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도 일단 살고 봐야죠. 진짜 기가 쪽쪽 빨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저렇게 잠깐 삐지고 말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는 아내한테 볼뽀뽀를 해주며 출근하고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까지도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아내를 보면서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출근을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을 잔뜩 싸서 들어갔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응, 오빠 왔어? 내가 좋아하는 빵이네. 안 그래도 먹고 싶었는데. 고마워. 아내는 아침과는 다르게 기분이 매우 좋아 보였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잔뜩 사왔지. 저녁 간단하게 먹고 빵 먹자.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까 옷 갈아입고 나와. 저는 좋아진 아내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갔어요. 짠! 오빠 건강 생각해서 내가 건강식으로 준비했지. 그리고 이거. 밥 먹고 꼭 챙겨 먹어. 이게 남자한테 엄청 좋은 영양제래. 이거 먹으면 안 되던 것도 되게 해준다고 엄청 유명해. 아내는 식사도 건강식에 남자한테 좋다는 영양제를 잔뜩 구매했더라고요. 아, 응, 고마워. 잘 챙겨 먹을게. 그거 먹고 오늘 한번 해보자.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봐야지. 아내는 제 체력 문제라 생각하고 영양제를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또 기가 쏙 빨렸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있기는 한 건지
피곤하거나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퇴근 후 더 어마어마한 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는 저한테 약을 먹으라고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재에서 잠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주인님! 메이드복을 입은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례가 걸려 헛기침을 했어요. 아니, 자기야 이게 뭐야? 오빠가 매일 똑같이 해서 지루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준비했지. 주인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신가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니, 정말 힘들지만 메이드복을 입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아내를 보니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 참 주인님, 너무 급하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아내랑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니 출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간호사 옷을 입은 아내가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오실게요. 이건 또 뭐야? 환자분, 오늘은 제가 아픈 곳을 치료해 드릴게요. 저는 또 그렇게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 스튜어디스, 또 그 다음에는 기모노, 그 다음에도 정말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사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많은 복장을 준비해서 매일을 새롭게 해주더라고요. 참,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지금처럼 관계를 자주 하지 못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하느라 지쳐서 여자들은 관계 생각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아이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런저런 말로 구슬려 아이를 갖자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 가질 때도 되긴 했지. 근데 나는 아직 이렇게 오빠랑 둘이 알콩달콩 지내는 것도 좋은데. 에이, 자기야. 나도 나이가 있고 우리 신혼 즐길 만큼 즐겼고 아이 태어나면 또 다른 가정의 행복이 생긴대. 우리도 이제 슬슬 아이 생각해야지.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아야 고생 덜한데. 자기 출산하고 그러면 내가 진짜 열심히 옆에서 같이 육아할게. 그렇게 저는 아내를 꼬셨고 아내는 아이를 갖는 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열심히 날짜 계산을 하며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빠르게 임신 성공해서 예쁜 아이를 낳아 육아에만 전념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